안녕하세요. 저는 70살이 넘게 살아오며 느낀 바가 있습니다. 제 생각이 모두 맞진 않겠지만 지금까지 느낀 것들을 정리해서 자식들과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네요. 이야기 시작하기 앞서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자식의 돈을 노리면 안 된다는 주제이고 부모가 해서는 안 되는 7가지 행동입니다. 이야기 시작합니다. 첫 번째는 생활비와 용돈을 당연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. 부모가 자식에게 생활비와 용돈을 당연하게 요구하면 자식은 큰 부담을 느끼고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. 자식이 부모를 돕고 싶어도 그 지원이 당연한 의무처럼 여겨지면 자식은 경제적 압박을 느끼며 부모와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. 자발적인 지원이 아닌 반복적이고 당연한 요구는 자식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부모를 피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. 사례를 들어보면 한 친구는 매달 아들에게 일정 금액의 용돈을 요구하며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라고 말했습니다. 처음엔 아들도 기꺼이 도와줬지만 시간이 지나자 부모의 요구가 부담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. 결국 자식은 부모와의 만남을 피하고 전화조차 꺼리게 되었죠. 반면 또 다른 친구는 생활비를 자립적으로 해결하며 자식에게 필요할 때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. 그 덕분에 자식은 부모에게 자발적으로 지원하며 관계를 유지했습니다. 생활비와 용돈을 당연하게 요구하는 것은 관계를 악화시키는 지름길입니다. 두 번째는 자녀의 결혼 자금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입니다. 자녀가 결혼을 준비할 때 부모가 결혼 자금을 빌미로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요구를 하면 자녀와 며느리 또는 사위와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. 결혼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부모의 선택이어야 하며 이를 통해 자녀의 결혼 생활을 통제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. 사례를 들어보면 한 친구는 아들에게 결혼 자금을 지원하면서 이 돈으로 신혼집을 내가 고른 곳에 마련해라 라고 강요했습니다. 그 결과 며느리와의 갈등이 심화되었고 자식 부부는 부모와의 관계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. 반면 또 다른 친구는 결혼 자금은 너희가 알아서 써라며 자율성을 보장했습니다. 그 덕분에 자식 부부는 부모를 신뢰하며 좋은 관계를 이어갔습니다. 결혼 자금 지원은 통제가 아닌 지원의 의미로 사용해야 합니다. 세 번째는 손주를 빌미로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. 부모가 손주를 이유로 자식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면 자식은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. 특히 손주를 키워주거나 돌봐주는 대가로 생활비나 용돈을 요구하는 것은 자식에게 부담이 되며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 사례를 들어보면 한 친구는 손주를 돌봐주면서 매달 일정 금액을 요구했습니다. 자식은 부모의 도움에 감사하면서도 경제적 부담에 지쳐 부모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. 반면 또 다른 친구는 손주를 돌보면서도 금전적인 요구 없이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. 그 결과 자식은 부모에게 더 고마워하며 자발적으로 용돈을 챙겨 드렸습니다. 손주를 빌미로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자식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. 네 번째는 자식의 재산 관리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입니다. 부모가 자식의 재산을 관리하려고 간섭하면 자식은 부모의 의도를 의심하게 됩니다. 특히 부모가 자식의 자산에 대해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며
재정 계획을 세우려 할 때 자식은 자신의 독립성을 침해받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. 사례를 들어보면 한 친구는 아들이 모은 예금에 대해 그 돈으로 집을 사라며 간섭했습니다. 아들은 부모가 자신의 재정에 지나치게 개입한다고 느껴 불편해했고 결국 부모와의 대화를 피하게 되었습니다. 반면 또 다른 친구는 자식의 재정에 대한 결정을 존중하며 필요할 때만 조언했습니다. 그 덕분에 자식은 부모와의 신뢰를 유지하며 재정에 대한 고민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. 자식의 재정에 대한 간섭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 다섯 번째는 자녀 명의로 대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. 부모가 자신의 이름이 아닌 자녀의 명의로 대출을 요구하면 자식은 큰 부담과 상처를 받게 됩니다. 부모는 자신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해 자식에게 대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는 자식의 미래를 망치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. 사례를 들어보면 한 친구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아들 명의로 대출을 요구했습니다. 아들은 부모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지만 대출금 상환에 대한 부담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가 틀어지고 말았습니다. 반면 또 다른 친구는 재정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며 자식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. 그 덕분에 자식은 부모를 존경하며 신뢰를 유지했습니다. 자녀 명의로 대출을 요구하는 것은 자식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. 여섯 번째는 상속 문제를 두고 자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. 부모가 상속 문제를 빌미로 자녀를 시험하거나 자녀들 사이에 경쟁을 유도하면 자식들 간의 갈등이 생기고 부모에 대한 신뢰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. 상속은 자녀들을 통제하는 도구가 아니라 부모의 사랑과 신뢰를 나누는 방법이어야 합니다. 사례를 들어보면 한 친구는 상속 문제를 두고 자녀들에게 누가 나를 더 잘 돌보는지 보자며 경쟁을 유도했습니다. 결국 자녀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부모와도 멀어지게 되었죠. 반면 또 다른 친구는 자녀들과 상속 문제를 투명하게 논의하며 공정하게 처리했습니다. 그 덕분에 자식들은 부모를 신뢰하며 화목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. 상속 문제로 자녀를 시험하는 것은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. 일곱 번째는 자식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. 부모가 자식의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 자식은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고 부모와의 거리를 두게 됩니다. 자식이 부모를 돕는 것은 자발적인 선택이어야 하며 그 노력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 자식은 부모를 멀리하게 됩니다. 사례를 들어보면 한 친구는 자녀가 매주 부모님을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의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. 자식은 부모의 무심한 태도에 상처를 받았고 점차 부모와의 관계를 피하게 되었습니다. 반면 또 다른 친구는 자식의 작은 희생에도 고마움을 표현하며 자발적인 도움을 격려했습니다. 그 결과 자식은 부모를 더 자주 찾아가고 싶어 했습니다. 자식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관계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자식의 돈을 노리는 부모,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부모의 행동 7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. 부모와 자식 간의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합니다. 경제적 의존을 피하고 자식의 재정을 존중하며 자발적인 도움을 유도할 때 부모와 자식은 더 깊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.